안녕. 오늘 아침도 안녕. 요즘 매일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지만 안녕이라는 인사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안녕을 묻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우울하고 때로는 암울하고 답답한 기간에는 안녕 말고 다른 말로 그냥 편안하게 아른 채를 하는 그런 인사는 없을까? 난 그런 것 같아. 오늘 아침은 미세먼지인가 안개인가 간밤에 눈이 내려서 그런지 하늘이 좀 뿌옇고 좀 어둑어둑하네 아침인데도. 그래서 그런지 아침부터 기분이 좀 가라앉았어. 그래서 평소라면 잘 읽지 않았을 책들인데 내 책꽂이에 밀려있는 책들을 한번 모아보았지. 교육공동체 벗에서 나온 책들인데 나에게는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친구 같은 그런 출판사이기도 한 곳이지. 출판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의 문제를 함께 상상하고 고민하는 공동체이기도 한 곳인데 이곳에서 만드는 책들은 평소에는 잘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 일단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난 오락을 위해서 책을 읽으니까 추리물이나 흥미진진한 소설, 재밌는 만화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읽고 있는데 어떤 날은 가끔은 이곳의 책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지. 내가 읽지 않더라도 이 책을 이 출판사를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유 같은 거랑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곳에는 항상 교육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육에 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더 낫게 만들까를 늘 그 생각만 하는, 정말 밥만 먹고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선생님들. 사실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도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 임시교사로 학교에 있으면서도 학교에 대한 기억은 결코 좋지 않았어. 오히려 학생 때는 학교라는 제도에 되게 충실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잘 적응받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면 내가 교사로 다시 돌아간 학교는 너무 민낯을 보게 되었다고 할까? 교사라는 역할 자체가 그렇고 또 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억압적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아름답고 평등하고 개개인의 욕구와 자질을 개발시켜주는 그런 배움의 공간은 아니었거든. 어린이집 정도일까?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돌보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곳이겠지. 그런 곳에서나 가능한 그런 것들. 그런데 아이가 조금 성장해서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도 이 사회의 그 어떤 조직보다도 공고하고 확고하고 억압적인 틀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난 그래서 학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학교를 다닐 때도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언제 학교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내 아이를 학교에 다시 보내게 되면서 그 트라우마는 좀 심해졌지.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쪽으로 나는 선택했던 것 같아. 그런 학부모로. 우리 아이가 학교 안에서 어떤 그런 일들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조바심 어린 마음으로 그냥 학교에 보낼 뿐이지 학교 일에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거나 이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 이제 그런 나에게 이 교육공동체 벗을 응원한다는 건 어쩌면 그것에 대한 반대 심리, 보상 심리일 수도 있는 것 같아.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싸우고 치열하게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모여 계신 곳, 그런 곳에서 나오는 책들,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출판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조용하고 무관심한 척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몇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연히도 벗에서 온 책이랑 또 그 뉴스레터 같은 걸 보다가 조영선 선생님의 책, 그리고 그 책을 주제로 한 북토크 영상을 보게 된 거야. 조영선 선생님의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유튜브를 찾아보았는데 정말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 최근에 이제 그림책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해서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제 줌으로 화상 강의를 해보았거든.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 그 기기를 조작하거나 이 줌의 앱을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더 큰 어려움은 사실은 대면 수업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사람으로서 만나는 거거든. 그냥 진짜 사람이라는 생명체로서 한 공간에서 눈을 맞추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코로나 이전에는 가벼운 신체 접촉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 화상 강의는 전혀 다른 거지. 평면화된 어떤 시각 자료일 뿐이야. 그 사람이 카메라로 잡힌 수강생들이 화면에 떠 있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생명체로 만나는 게 아니고, 화면 안에 있는 수많은 시각 정보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사람이.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대면을 할 때 이 어려움을 딱히 언어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조영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지점에서 많이 공감을 했어. 지금 K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의 교육,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고, 저도 100% 공감을 하거든. 사람과 사람이 한 공간에서 함께 만나고 소통하고 교육이라는 그런 문화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랑 이 모니터를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차이는 엄청난 거야. 물론 이제 그 화면에서도 그 사람의 목소리, 얼굴이, 이미지가 보여지지만 우리 뇌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은 생명 대 생명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니터 안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 하나로서 그걸 처리할 뿐이지. 그러니까 아주 전혀 다른 차원의 소통이고 그 안에서 교감이 일어난다는 건 사실은 힘들지. 물론 교감이 없더라도 교육이란 행위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잘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나 EBS 영상 같은 걸 보는 거하고는 큰 그 차이가 없다고 봐. 예전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가끔 공개 수업이나 이런 것들로 학교를 방문할 일이 있잖아. 그럼 너무 시겁했던 게 교실마다 다 대형 TV가 걸려 있잖아. 컴퓨터가 확장된 그 대형 모니터, TV 모니터를 아이들이 바라봐. 한 40분 동안. 그래서 나는 그걸 복도를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볼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 그걸 잠깐 참고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1시간 내내 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교실 여기저기에서 그런 풍경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물론 교사가, 초등교사는 이제 하루 전체 수업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렇게 1-2시간씩 아이들이 모여서 TV를 볼 거면 그럼 각자 집에서 보거나 그냥 오히려 일찍 집에 보내주는 게, 하교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같이 운동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의 예술 활동을 하거나
그런 놀이를 하는 게 훨씬 더 교육적으로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TV를 보거나 온라인 콘텐츠를 보는 거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그 조영선 선생님 말씀대로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교육을 이용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자기 시간을 유용하게 쓰면서 언제 접속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 근데 요즘 우리 아이도 보면은 아침에 등교 시간이랑 똑같이 일어나서 출석 체크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그걸 출석 완료 버튼을 눌러야 이제 출결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면은 그냥 하루 중에 내가 그거를 적절하게 소화하고 누르면 되는 거지. 그걸 아침 등교랑 똑같이 그렇게 체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물론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랑 이런 걸 잡는 건 좋지만 그 방송에도 나와 있듯이 교사들이 그러면 아침에 아이들이 그 책상 앞에 출결을 하도록 콜센터 직원처럼 계속 몇십 명의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연락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출석률을 달성하고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걸 위해서 그렇게 우리 사회의 고급 인력이자 지식인인 선생님들이 그런 걸 위해서 동원이 된다는 게 바람직한 걸까? 내가 교사 생활을 잠깐 하고 또 뭐 교사 선생님들을 인터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확인했던 거는 우리나라 교사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행정 업무에 소비하고 있다는 거지. 서류를 처리하거나 뭘 입력하거나 하는 그런 부차적인 일들을 하느라고 정작 아이들을 만나서 교실에서 창의적으로 수업을 하고 정말 그 청춘의 좋은 시기에 하루 종일 교실에 붙잡혀 있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에너지들을 다 빨려버리는 거? 그건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군대나 경찰을 또는 공무원 조직, 관료 조직을 되게 힘들어하고 내가 거기서 일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겼던 거와 마찬가지로 나는 학교 조직도 그냥 거대한 관료 행정 조직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더 낮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게 좀 희망적으로 느껴지기도 해. 그래, 우리 교육공동체 벗에서 나오는 책들 제목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가장 민주적인, 가장 교육적인 이란 책이 있고 여러 필자님들의 공저로 되어 있어. 그리고 능력주의와 불평등, 이 책도 신간인데 그러니까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함을 얘기하는 건 입시제도 그거 하나인 것 같아. 지난번에 올해 있었던 그런 그 의대생들 파업에서도 전교 1등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다는 게 참 씁쓸하지. 그다음 월경, 경계를 넘어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이 책도 되게 흥미롭고 약간은 결이 다른 반짝반짝 빛나는 책인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이미 보았다고 했던 그 조용선 선생님이 또라는 책, 학생 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의 풍경. 그리고 크리킨디 센터 전환교육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전환, 삶의 기술 그 8번째 책. 이 책도 아주 흥미롭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향, 지침이 될 만한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교육공동체 벗의 책도 많이 사랑해 주길 바래. 그래, 또 좋은 책 가지고 찾아올게. 이제 3번째를 해보니 혼자 씨부리는 게 조금은 덜 어색하네. 아주 안 어색해지는 그날까지. 안녕.